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3월 달이 거의 막바지죠. 다음 주면 3월 달 이제 월봉이 마무리가 좀 되는데 3월 달 이 시장에 대한 이 기준을 제가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방송했었을 때가 이때죠. 그때가 이제 3,040선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달 들어서 제시해드린 게 3월 그죠? 이때부터 코스피 지수 상단 기준으로 제시해드린 게 3,100선 정도 됐어요. 그죠? 3,100선 다가올수록 제가 매도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 박스권 이 하단 기준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게 이제 2,970, 그 다음에 이제 2,880에서 한 90 정도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제 먹을 게 좀 별로 없다, 그죠?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 90만 원짜리 깨지는 자리에서 78만 원 선 정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7천 원, 이거 제압돼야만 이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7만 8천 원대에서 7만 5천 원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대형주들은 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만 공략을 해야 먹을 게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삼성전자나 좀 하이닉스를 노리지 마시고 얘네는 좀 가격 조정이 왔을 때를 노려보시고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를 좀 하자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OLED 소재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게 3인방.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공략할 돈으로 차라리 이쪽으로 공략하셔라. 먹을 게 있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 아시죠? 원익 QNC. 그다음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KC텍 이쪽 공략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월 달에 성적표가 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를 하지 말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죠?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하셔라. 그래서 이제 알테오전 말씀드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상한가 금방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진 말씀드리고 아이진 또 랠리 나왔었고, 그리고 9만 원대 전후로 해서 제가 엔지캠 생명과학 3월 달에는 공략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지캠 생명과학 뭐 코로나 돌연변이 듀크 대학교도 이야기 좀 해드렸던 것 같고, 구강점막염 이상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 막 스토리를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때가 9만 원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목표치가 이제 11만 5천 원이 나올 거고, 나중에 이제 그 가격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RNA에 관련되어서 이제 올리스나 에스팜, 그죠? 에스팜도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움직이면 요거는 좀 확산 준비해야 된다 해서 제가 녹십자하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 이야기 해드렸었죠. 이제 사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사고 일으켰던 기업은 하지 마셔라. 요번에 속가내기 하는 거라서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좀 커질 거니까 바이오 제약이 전체를 건들 생각하지 말고 딱 중심 키워드로 잡혀져 있는 녀석을 좀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5G 관련되어서는 제가 우리가 이제 12월 달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나서 우리가 고생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자,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인데 이거는 제가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V자 반등을 노려보자, 그래서 이제 서진 시스템이 이번에 대장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진 시스템이 60에서는 좀 제압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그걸 따라가주는 주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지금 팔지 말고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식으로 3월달 전략을 제시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중국 소비주들 공략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이토마토에서 이제 모바일로 보기도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요번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자리에서 반응한지를 보니까 2970에서 반응을 했더라고요. 이 자리가 2970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었던 게 3100 원저리 가게 되면 매도, 추세 전환 없다. 실제로 3월 달에 3090선 정도가 단기 고점을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반응을 한 거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2970선. 71이니까 이제 제가 제시해 드렸던 라인대에 반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무너지면은 제가 2880에서 이제 90까지 열어놓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박스예요. 박스권입니다. 하락장도 아니고 상승장도 아닌 거예요. 갇힌 시장인 거예요. 갇힌 시장. 답답하죠? 지수를 보고서 전략을 세우면 답답해요. 반등 나오면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가나? 떨어지면 또 다시 그러면은 이거 2,900 가나? 2,700 가나? 2,500 가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 벌어지지 않을 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3,100과 2,970, 2,880에서 90은 밸류가 산정된 자리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올해 이익 전망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일정 밴드 안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차화적 랠리 나오면서부터 2014년도 전에 받았던 이제 최고치 밸류가 PBR 기준으로 1.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셰일가스 혁명 발생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PBR 밸류 1.11까지 갔었죠. 그 밴드 자리에 계속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황은. 그러니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큰 대형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을 하든지.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을 하면 사이즈가 커져요.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수축되는 구간. 지금처럼 수축되는 구간. 자, 지금은 거래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한 주 거래하는 거하고 1,000원짜리 한 주 거래하는 거하고 거래대금이 다르죠. 저도 그렇고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고 좀 그 방어를 좀 취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판이 커질 때 먹을 게 많습니다.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시장으로 한번 가보면 3,041로 끝났잖아요. 3,041이면 내가 여기서 삼성전자 베팅한다, LG화학 베팅한다, 삼성 SDI 베팅한다, 현대차 베팅한다, 또는 뭐 현대모비스 베팅한다, 기아차 베팅한다, 포스코 베팅한다. 조정 나면 더 사야지.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베팅을 해야 되냐면 코스피 지수가 3,041인데 3,600원 가겠구나, 3,500원 가겠구나 조만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베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를 작정하고 땡기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보는 거예요. 먹을 게 있을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저점 누나가 좀 먹을 수 있어. 근데 크게 못 먹는다는 얘기지. 큰 판이 아니라는 얘기야. 시장의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야. 축소 구간이니까. 팽창 구간이 아니라고. 팽창 구간은 시중에 자금들이 막 쓸어옵니다. 그래서 이슈를 막 몰고 온다고. 그때 너도 나 돈 버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됐던 2020년도 3월 달 기점으로 해서 1,440에 있었기 때문에 뭉칫돈들이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겠느냐, 현대차가 망하겠냐, 삼성바이오가 망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금들이 지수가 저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면 회복이 되니까 뭉칫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지수에 대한 목표치가 크게 되어 있을 때. 반대로 하락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2,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죠? 2,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2,700에서 다시 사세요. 2,800에서 다시 사세요. 2,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안 오면 어떡할 거야? 팔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는 그 누구도 2,500, 2,600 갈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찍기. 동전 딱 던져가지고 앞면 나올 건지 뒷면 나올 건지만은 맞추는 굉장히 거짓된 전략이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뭔 2,700 간다고 해서 2,700 가요. 동전 던지기지. 택도 없는 소리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현재 시장의 밸류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를 일으키는 비즈니스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발생이 됐을 때 톤다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관련된 요 이익을 인텔로부터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인텔이 투자하면서 이게 기대치가 사라졌잖아요. 이러면서 밸류가 좀 다운될 수는 있는 거지. 또는 디램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막 5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펀더멘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땐 좀 지수 밸류가 높아지는 거지. 즉 내가 무조건 3,300 갈 거야, 2,700 갈 거야 라고 미리 결정해 놓고 내가 결정해 놓고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를 갖다 붙이는 거지.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2,700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대형주가 먹을 게 많겠네. 3,300, 3,600 갔네. 그러면 대형주를 사는 게 맞겠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지금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100 이상에서 먹을 게 별로 없네. 기본적으로 다가올수록 매도고 그 다음에 2,970과 2,880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대형주들은 빠져야만 먹을 게 있고 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기대 수익이 높겠구나. 즉 시장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업종의 상승은 다른 업종의 하락을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건설과 조선주의 상승은 반대편으로 자동차의 상승을 막더라. 자동차의 차익 매물을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약세는 중국 소비주의 반등, 5G의 반등,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의 일부 주식의 반등을 맞바꾸더라 이거예요. 시장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사이즈가 팽창하는 구간이냐 수축하는 구간이냐 보는 거예요. 수축. 그럼 대형주는 언제 수세 전환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적어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된다거나 반도체에서 디램 가격을 건들거나 요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 급격한 하락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반도체가 쇼티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급격하게. 구조적인 하락이 나오기 힘들지. 반도체 공급난인데요. 만약에 어떤 악재 나가서 금당이 나오면 반도체 무조건 또 1순위가 되는 거지. 시장에 좀 메커니즘이 보이시나요? 요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즉, 뭐 오늘 명인들의 복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의 사이즈가 수축되고 있으니 줄어들고 있으니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만 공략하고 대표적으로 LG가 78만 원대 말씀드렸잖아. 90만 원대 먹을 거 없다. 뭐 삼성전자 7만 8천, 7만 5천 원. 그죠? 거기 올 때까지 뭐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중소형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을 건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손바닥을 뒤집겠죠.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바뀐 거지.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축 구간에서는 대형주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중소형주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셔라. 근데
중소형주들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슈가 있어야 돼, 이슈. 이슈 플레이 장세라고. 근데 이 이슈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숫자로 연결이 되면 이거 3개월 이상의 랠리가 나와요.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가 그냥 테마로 꺾이면 소용이 없는데 숫자로 연결되는 키워드다. 그러면 이거는 3개월짜리 랠리가 나옵니다. 최소한. 숫자가 나오면 이걸 테마로 못 부르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CGN이 진단키트를 가지고서 매출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테마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안넷 같은 이런 정치 관련된 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건 테마로 부를 수 있죠. 숫자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대선에 그 서울시장에서 떨어지는 순간 안넷 관련된 주식은 급락하는 게 정당한 거죠. 오세훈 후보 쪽 관련된 테마로 모이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건 테마죠. 숫자로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본질이 사라진 건 똑같은 거지.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머니가 축소가 됐는데 이게 무한정 축소되지도 않아요. 또 무한정 팽창되지도 않는 거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기본 바운드리가 있다고. 여러분들 아무도 주식 안 해도 주식 시장에 항상 기본적으로 한 7조에서 10조의 자금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 경마나 뭐 이런 스포츠 항상 기본 최소 자금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 자금 내에서 아껴 쓰는 거예요. 야, 이번 구간에 반도체 다 들어올리기 힘드니까 소재만 땡기자. 그죠? 야, 이번엔 5G 전체를 올리기 힘드니까 서진시 때문에 HF을 먼저 땡기자. 바이오작 전체로 지금 땡기기 힘드니까 mRNA 관련돼서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IG 먼저 땡기고 얘도 오늘 조금 쉬는 흐름 나왔을 때 레오큐현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좀 땡기자. 그리고 나서 대형주 좀 키우려면 셀트라는 이슈 좀 만들어 볼까? 시중 자금도 야, 너희들 일로 와. 자동차 관련돼서 좀 악재 있지? 배터리 관련돼서 좀 악재 있지? 일로 와. 그래서 바이오 쪽 자금들이 조금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지. 얘네들이 커질 땐 또 다시 자동차 쪽 자금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판이 안 커지는 거예요.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나서. 대충 감은 오죠? 기업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이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9만 원대 집중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3월 달에 구강점막염 이상에 대한 그 결과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롯데그룹이 좀 지분 투자할 수 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모멘텀 좀 일찍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괘씸한 흐름이 있었죠. 감사 의견 한정이라는 좀 악의성 루머가 나왔어요. 그죠? 그 기사 쓴 사람 진짜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 기사 쓴 사람 진짜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괘씸한 행동을 좀 했는데 뭐 털리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13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서 지금 13만 3천 원. 여기서는 좀 한 템포 좀 쉬는 흐름이 나올 거라 보는데 제가 바라본 거는 뭐냐면 엔지캠 생명과학하고요. 요번에 이제 아이진이 먹이를 물고 온 거예요. 바이오제약 쪽에서 그 올리패스 임상 1비 호주 1비 실패하고 바이넥스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HLB 데이터 조작 관련된 요 내용 있으면서 좀 분위기 안 좋아졌고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임상 데이터 유의성 실패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고. 바이오제약에 대해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어렵구나 여전히 불신이 있었다가 그죠? 네. 환기를 시킨 거예요. 폭락이 나온 상태에서 어디 살펴볼 거 없나 하다가 아이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mRNA 쪽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LNP 쪽 관련된 이 기술 정부 지원 사격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면 아이진만 반짝거리면 재미가 없어요. 확산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 아이진이 누구를 건드렸냐면 엔지캠 생명과학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엔지캠 생명과학 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내쉬 그죠? EC18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 이쪽 관련된 사람 영입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가 섰었을 때 뭐 영국 변이나 이제 남아공 변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장시키려면 간이나 폐 쪽 연구했던 업체들 필요하거든요. 구강점막염 이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들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머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체를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파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모더나 화이자로부터 이제 샘플 자료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좀 매수세가 붙었고, 그 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가 mRNA 이 백신을 이용을 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암 시장, 유방암, 췌장암, 이런 변이가 있을 거니 이런 거 연구했던 업체들 쪽으로 mRNA 플랫폼을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갈락 기술이거든.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앙 백신 이 기업으로 지금 확산이 된 겁니다. RNA 가짜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이걸 기술이 좀 받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작년도 가을에 이제 모더나 화이자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더나 화이자 관련된 콜드체인 관련 테마가 불었었잖아요. 그런 테마가 RNA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숫자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죠.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분위기를 완전 다운시키고 그리고 나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줘. RNA라는 이슈를 딱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종목으로 일부 확산이 된 거고. 그러면 이게 커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종목 집단과 업종으로 커져야 된다고. 업종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레키로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셀트리온이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밤에 통보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 바이오 제약 대형 업종을 건들게 되면 당분간 이쪽 자금으로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좀 숫자로 좀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번 구간에 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판을 좀 장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레오키엠바이오도 얘네들은 이제 ADC 제형 변형 기술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제약 업체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신약을 연구하는 업체들보다 빅파마들이 신약을 개발하게 하고 여기에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mRNA 관련되어서 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나이백도 mRNA 쪽 관련돼 가지고 이 전달, 이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쪽 볼 때 신약을 개발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야, 그러면 빅파마들이 머니가 많으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한두 개밖에 없지만 미국은 빅파마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막 10개 이상 있단 말이에요. 삼성만 하더라도 이상은 막 50개씩 있습니다. 빅파마 업체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서포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밸류를 재산정하고 여기부터 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을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시밀러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의 시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쯤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셀트리온이나 녹십자는 산발을 건드리게 되면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확산될 수 있으니까 꽉 잡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5G 가운데서 서진 시스템이 좀 대장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60에선 좀 넘어서고 이틀 쉬는 동안 이걸 따라가주는 녀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HFR 같은 경우가 최근 SK그룹 내에서 분할 이슈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후지스 쪽 관련된 발주 물량 나온다 이런 좀 약간 얘기가 돌면서 서진 시스템 다음으로 HFR이 61선을 제압해준 흐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G에서 그동안 매도 우위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캐나다 사스크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릴리에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엔티티 도코모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도세는 감춘 거고 투자 심리가 이제 최상, 투매는 이제 끝난 거고 이걸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분위기로 좀 반전되고 있더라. 보시다시피 지금 시총 대형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5G들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밴더 쪽 가지고 있는 업체들 솔리드나 그다음에 이제 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좀 발주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KMW는 72,000원 정도가 한 60에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추가적인 목표치 계속 열어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된 업체들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참 잘 갔습니다. 하나 모티리얼즈도 잘 갔고 원익 QNC도 참 잘 갔죠. 말씀드리고 나서 꽤 많이 커졌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KC텍, 그죠? 이 주식도 좀 반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제가 원익 IPS, 그죠? 그다음에 테스를 놓쳤으면 뭐 잡으라고 했죠? 유진테크. 이런 애들이 좀 시세가 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에서 이 종목 한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덕산, 네오룩스 이 주식이 차익 매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들에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쪽으로 지금 한 바퀴 이제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쪽은 당분간은 따라가기보다는 좀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이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건설하고 조선주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주 가운데서는 좀 호재가 나왔었는데 제우조선 해양이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죠? 이런 애들.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여기 이제 건설주들 GS건설, 현대건설, DL. 그죠? 그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다시피 시총 건드린 녀석들 가운데서 뭐 20조, 30조짜리가 아니라 1조 내외, 1조에서 한 3조 내외에 있는 사이즈 작은 녀석들을 순환매시키고 있는 흐름으로 지금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